네, 전 세계에 계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이영풍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10시입니다. 네, 오늘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브리핑하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예비 후보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하게 되면 원샷 경선을 하겠다 선언했습니다. 어제 홍준표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4명 있잖아요. 4명이 전부 다 한덕수하고 단일화 하겠다 이렇게 지지 의견을 냈습니다. 그 내용 중심으로 오늘 방송을 해드리겠는데, 지금 당초 저 제일 왼쪽에 있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하면 단일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어요. 왔는데 나머지 3명은 그동안 거기에 대해서 약간 네거티브한 생각이나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제 홍준표 후보가, 제일 오른쪽에 있는 홍준표 후보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하게 되면 단일화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자마자 어제 그 긴급 기자회견이 11시에 있었는데 12시 한 반쯤 돼서 한동훈 캠프 쪽에서 우리도 그러면 단일화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안철수 캠프 측은 오후까지는 별다른 의견이 없다가 저녁 늦게서야 이제 우리도 그럼 단일화 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4명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4명 모두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소속 국민후보로 나온다면 단일화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먼저 이거 여러분 정치 관련 유튜브 많이 보시죠? 이 정치판이라고 합시다. 정치판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덕목이랄까요? 이건 이슈 파이팅입니다. 누가 아젠다를 끌고 다니느냐, 누가 이슈를 개발해내느냐, 누가 이슈를 터뜨려서 국면을 전환하느냐, 이건 중요한 정치인의 덕목이죠. 어제 홍준표 후보는 이걸 보여줬습니다. 사실 김문수 후보는 처음부터 캠프가 설 때부터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출마하면 우리가 뭐 단일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슈가 되지 않다가 어제 홍준표 후보가 이 이슈를 건드림으로써 한덕수 대망론, 한덕수 출마가 가시화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주변에 뭐 추대위원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뭐 출마 촉구를 하는 부적절하다. 적어도 한덕수 권한대행 정도라면 우리가 들었을 때 네임밸류가 있는 어떤 정치인이나 또는 단체에서 출마 촉구를 해주는 게 좋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바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범시민사회단체나 범사련 등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80% 넘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해야 되겠다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딱 잡아서 홍준표 후보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그리고 어제 홍준표 후보가 한덕수하고 원샷 경선, 만약에 본인이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면 원샷 경선을 해가지고 단일화를 이끌어내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제 오후부터 한동훈, 안철수까지도 다 그럼 한덕수하고 단일화 하겠다는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즉 홍준표 후보, 예비 후보의 이슈 파이팅이 어떻게 보면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 점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제 그 기사를 보면은 연합뉴스 홍준표 최종 후보 되면 한덕수와 원샷 경선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입니다.
원샷 경선이 뭐죠, 여러분? 이건 뭐 복잡하게 따지지 않고 가령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홍준표 후보가 정해진다면 바로 한덕수 이건 이제 대선 예비 후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정해지는 거는 5월 3일이잖아요. 4월 29일 날 4명이서 50대 50, 국민 50, 당원 50 해서 여론조사 또는 득표를 해서 한 후보가 50%를 넘어야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4명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에 50% 넘기는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1등, 2등이 다시 결승전 가는 거죠. 그럼 그게 정해지는 날짜가 5월 3일입니다. 그럼 5월 3일 전후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 의사를 밝힌다고 쳤을 때 만약에 홍준표 후보 측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다면 한덕수하고 바로 만나서 바로 원샷 경선 이야기를 바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원샷 경선이라는 것은 100% 국민 여론조사 합시다. 또는 50대 50으로 합시다. 또는 6대 4로 합시다. 한 방에 딱 끝내버리자 이거죠. 원샷. 그죠? 원샷. 깔끔하게. 한덕수 후보가 48년생입니까? 49년생입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54년생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죠. 그러니까 사석에서 만나면 형님이라 할 수도 있겠죠. 자, 형님, 구질구질하게 하지 말고 깔끔하게 원샷으로 갑시다. 자, 100% 국민투표, 국민 여론조사 가든지 아니면은 50대 50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7대 3, 6대 4로 합시다. 이렇게 후보끼리 딱 만나서 바로 정한다 이겁니다. 원샷 경선. 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시간이 오늘 지금 며칠 남았어요, 여러분? 39일. D-39일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다. 그리고 어제 홍준표 후보가 기자회견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긴급 기자회견문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핵심이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국민의힘 당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한 워딩입니다. 그럼 1번 친윤 세력들 다 안고 가겠다 이 소리죠. 여기에는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결국 이틀 전에 이철규 의원 예를 들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철규 의원 이철규 의원이 합류를 했죠. 이 말은 확인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고 반 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한덕수 대행과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거 원샷 경선. 이게 말이 일관성이 있죠. 이건 호남 지역에 반 이재명 세력과 연합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친윤 세력, 이철규를 필두로 하는 친윤 세력 1번. 2번은 한덕수를 포함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전라북도 전주 출신입니다. 호남 지역의 반 이재명 세력을 같이 연합하겠다. 그리고 3번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도 빅텐트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건 뭐냐?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이 말은 아직 이야기가 안 됐다 이 소리죠. 1번, 2번 즉 친윤 세력 안고 가겠다. 이철규 들어왔죠. 한덕수 쪽 캠프와 함께 하겠다. 이 소리는 지금 어제 긴급 기자회견 저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상당 부분 지금 메신저를 보내서 이야기가 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근데 이준석에 대해서는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직 협상이 아직 본격적으로 되지 않았다 이 소리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어제 이 아시아투데이 아투 유튜브 출연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그것도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 내에 비명계도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비명계 또는 민주당 출신 비명계 뭐죠? 새로운 미래 민주당, 이낙연, 전병헌 이런 세력들이죠.
다 끌어안겠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한덕수를 끌어안게 되면은 호남 내에 반 이재명 세력을 같이 연대한다는 것이고, 이낙연, 전병헌 등을 끌어안게 되면 민주당 내에 어떤 반 이재명, 가령 뭐 김부겸조차도 끌어안을 수 있다 이 소리죠. 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기사에 보면, 연합뉴스 기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긴급 기자회견문을 다 읽고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나가면서 기자들에게 뭐 백브리핑처럼 이야기한 게 있어요. 질문 받지 않고. 제가 어제 그걸 방송 끝나고 다 봤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내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다. 이 나라에서 받은 혜택만큼 마지막으로 한번 봉사해보고자 나왔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치인은 말로 하는 허업입니다. 허업입니다. 말로 하는 허업. 자, 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대통령이 안 되어도 좋으니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내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다. 대통령이 안 되어도 좋다. 하지만 봉사는 해보고 싶다. 이 소리죠. 그죠? 자, 이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 작년 12월 19일 기사입니다. 홍준표,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 총리제 제안했다. 대구시장을 관두고 돕겠다고 했었다. 언제? 작년 8월에. 이 월간 조선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 2024년 8월에 윤 대통령한테 전화가 왔다. 그때 윤 대통령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정이 힘들면 내가 대구시장 그만두고 올라가서 도와드리겠다.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만 하시라. 이원 집정부제 형태로 책임 총리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또 10월에도, 이제 계엄 직전이죠. 10월에도 내가 문자를 보내. 박근혜처럼 될 수가 있다. 빨리 책임 총리제를 도입하고 국정을 쇄신하라. 내각도 대통령실도 바꾸고 내각도 전면 개편하라. 처음 취임했을 때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하라. 내가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했더니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하고 의논하겠다. 그 말하길래 그렇게 하면 외부에 공개된다. 대통령 본인이 결심할 때 직접 발표해라. 빨리 해야 될 것이다. 야당하고도 타협할 수 있다. 이러면서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국가 경영이다. 국가 경영. 역대 총리 중에도 대통령이 된 전례는 없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만약에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책임 총리제로 앉히고, 책임 총리로 앉히고, 윤석열 대통령은 뭐 미국 외국 순방, 뭐 나토 이런 외치에 집중했더라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총리로서 국가 경영에 참여를 하고 대통령 출마 안 한다. 이 소리죠.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됐냐?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된다.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어떤 협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기사들로 팩트를 가지고 추정을 해보면, 아, 책임 총리제를 하려고 하는구나. 대통령은 외교, 안보, 국방, 통일 이런 외치에 전념을 하고, 총리는 대통령이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서 책임 총리제를 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구나. 이 이야기를 홍준표 지금 후보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야기를 진전시킬 수도 있겠구나. 디벨로핑 할 수도 있겠구나. 그 가능성이 크겠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저는 이게 제 내피셜이 아닙니다. 제가 이 기사들 그동안 쭉 있었던 기사들을 가지고 제가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보로 출마한다. 출마할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며칠 전부터 방송을 그렇게 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든지 말든지 그건 본인이 직접 밝혀야 된다. 의사를. 그런데 주변에 무슨
추대위원회라고 듣도 보도 못한 소리 네임밸류도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곤란하다.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다는 사람이 누군가의 추대를 받을 때는 그 추대하는 조직이나 세력, 개인이 나름대로 네임밸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추대위원회가 뭐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하고 그럴 때 제가 조금 비판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아니다.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 왜 갑자기 나타나냐. 그랬더니 이제 주요 정치인들이 스피커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이걸 빨리 감지를 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하면 자기가 원샷 경선하겠다고 이야기한 거죠. 결국 그래서 어제 오후에 한동훈, 안철수까지도 다 움직인 겁니다. 자, 이제 네 명의 후보가 다 움직여버린 거죠. 자, 그런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한덕수 후보하고 어떤 메신저를 통한 어떤 역할 분담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훨씬 이전부터 굉장히 내치가 조금 불안정한 것 같으니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치 신인이잖아요. 정치를 어떻게 보면은 정치 초년생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많은 애국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윤 어게인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왜? 기존의 여의도 문법을 쓰던 정치인들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저 장면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다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긴밀하게 의견을 주고받고 책임 총리제 이야기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느냐.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어떤 후보 대 후보로서 협의를 할 때, 뭐 협상이라고 하면 너무 좀 냄새나고, 그죠? 정치꾼 냄새나고. 협의를 한다면 뭐겠냐 이거예요. 그 핵심은 이원 집정부제나 책임 총리제를 염두에 둔 외치와 내치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래서 대통령이 책임 총리를 존중해주는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이 이야기했던 책임 총리제를 만약에 받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역사라는 게 뭐 가정이라는 게 없지만. 근데 그 내용을 누가 반대했겠습니까? 대통령 본인이 반대했다기보다도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반대했을 거예요. 왜? 자기들하고 결이 다른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사람이 총리로 들어오면 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힘이 빠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을 해보지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을 책임 총리로 받아들였다면 아마도 역사가 다르게 쓰여지고 있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여전히 대통령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누구는 뭐 김문수 지지, 누구는 홍준표 지지, 누구는 안철수 지지, 누구는 한동훈 지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아마 아투TV 보시는 분들은 한동훈이나 안철수 지지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제가 봅니다. 그런데 그 캠프에 매몰이 되면은 전체 소위 말해서 이 게임, 이것도 일종의 게임이잖아요. 게임판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여의도 대합 빌딩 거기에 지금 4층, 6층 뭐 이렇게 보면 한동훈, 뭐 홍준표, 김문수 캠프가 다 있습니다. 유정복 캠프도 거기 있었어요. 이제 방 뺐지만은 그 캠프에 가서 뭐 봉사를 하시거나 이거 다 자기의 어떻게 보면 취향이니까 선호도니까 이걸 여러분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예를 들어 김문수 캠프 가서 일한다고 해서 그거 나무랄 필요도 없고 홍준표 저기 나오네. 9층이 한동훈이네요. 6층이 김문수, 유정복, 4층이 홍준표. 저 대합 빌딩이 저기 밑에 보면 한자 나오죠. 큰 대자의 강 하자입니다. 큰 강을 역사의 흐름을 움직이는 빌딩이다 해서 저기서 대통령 선거운동 했던 사람들이 대통령 많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도 저기서 했나?
그럴 겁니다. 저 빌딩이 좀 유명한 빌딩이에요. 여의도에서는. 서여의도에서 딱 센터에 있거든요. 국회에서도 가깝고. 자, 그런데 그 각 캠프를 중심을 두고 이렇게 보시면은 언론 기사나 이런 것들도 그쪽 편향적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약간 장기판에 훈수 뜨는 사람처럼 약간 떨어져서 보게 되면 이게 보여요. 근데 어제 정치권의 가장 톱 뉴스는 바로 홍준표 후보의 원샷 경선입니다. 이게 지금 경선판을 확 바꾸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동안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전만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한 10일 전.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하고 같이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전통적인 김문수 후보자들로부터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한 10일 지나고 나서 이 이준석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한덕수하고 단일화를 해가지고 빅텐트를 쳐야 된다는 게 지금 이번 국민의힘 경선의 거대 담론이 돼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게 이슈 파이팅이거든요.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내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되면 여론조사를 하죠. 이 여론조사가 이번에 이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어떤 후보로 나설 경우 단일화 협의 이게 여론조사에 반영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흥미진진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 찬성한 후보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1도 털끝만큼도 지지할 의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은 어느 분이 되든지 그분이 최종 후보가 된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지지할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 탄핵 국면에서 한동훈, 안철수는 탄핵 찬성했습니다. 심지어 들어가서 찍었습니다. 안철수는. 당론을 거부하고. 또 한동훈은 탄핵을 선동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김문수, 홍준표 후보는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지만 탄핵 자체에는 반대를 했거든요. 이건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객관적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이 국민의힘 경선 이제 중후반부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진행될 수 있다. 자, 그걸 볼 수 있고요. 오늘 조선일보 조간신문에 보니까 한동훈, 홍준표, 한대행과 단일화, 안철수도 찬성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게 사실 어제 저녁, 이른 저녁까지는 안철수가 반대했었거든요. 이 기사 내용이 보면 그래픽이 있습니다. 후보별 입장. 여기 보면 김문수 후보는 처음부터 한덕수든 뭐 김덕수든 다 열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슈가 잘 안 됐습니다. 왜? 김문수 후보 혼자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어제 홍준표 후보가 오전 11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반 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한덕수와 함께 할 것. 이렇게 선언해버리니까 오후에 한동훈, 안철수가 훅 따라와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슈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슈 파이팅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묻죠. 아니, 그동안은 뭐 한덕수 출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이랬더니 홍준표 후보가 그 이야기를 했죠. 당원과 국민이 지지한다. 실제 여론조사가 80% 이상 나와요.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한덕수하고 단일화 협상을 해라고 하는 것이 거의 80% 넘습니다. 그걸 딱 여론의 흐름을 캐치해서 홍준표 후보가 어제 11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한동훈, 안철수까지 훅 따라 들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결국 뭡니까? 이 전체 국민의힘 경선 판을 국민의힘 지지층이 원하는 한덕수 단일화로 몰아가는 결정적인 방망이를 두들긴 게 누구냐? 홍준표 후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슈 파이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보죠. 어제 문화일보 기사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한동훈, 김문수 접전. 이재명과 양자 때는 한덕수 30, 홍준표 29. 자, 무슨 소리냐? 여기 보면 그래프, 막대 그래프가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 자, 이 막대 그래프를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여론조사는요,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그 말은, 자, 다음 주 화요일 날, 2차 경선 결과가 어떻게 되죠? 지금 국민의힘 경선 룰을 보면은, 당원 50%, 그리고 일반 국민 5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을 상대로 여론조사한 거하고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화일보 보도는 홍준표 23, 1등입니다. 한동훈 22, 2등입니다. 김문수 19, 3등입니다. 안철수는 좀 떨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게 왜 이렇게 나올까? 자, 문화일보 기사 하나 더 볼게요.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 홍준표 뭐 등등 나오죠. 이 밑에 보시면, 서브 타이틀 보시면은, 조금 올려보세요. 여기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1등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캠프에서 가서 봉사하시고 김문수를 지지하는 분들은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죠. 왜? 국힘의 지지층이니까. 김문수 1등입니다. 홍준표 2등, 한동훈 3등. 자, 그런데 무당층으로 가면 오히려 한동훈이 1등이 됩니다. 한동훈이 1등이 되고 홍준표 2등, 김문수는 4등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김문수 지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무당층에서 저런 여론 결과가 나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죠. 예? 여의도 대합빌딩 가봤는데 사람들이 구름처럼 밀려오던데 어떻게 김문수 후보가 5%밖에 안 나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본인들이 좋아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후보 캠프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렇다 이거죠. 하지만 조금 멀리 떨어져서 장기판 훈수 두는 사람처럼 보면 저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국민의힘 지지층, 무당층 이걸 합한다 이거죠. 즉, 당원 50%, 일반 국민 50% 합해보면 1등이 누가 되느냐? 홍준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여론조사의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 그 1차 경선 그 여론조사는 국민 100%로 했지 않습니까? 사실 국민 100%로 하면 당원을 배제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특정 후보한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경선 위원회가 좀 편파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죠. 아니 뭐 처음부터 국민 경선 100%를 하느냐? 당원들은 그럼 의견 없느냐? 근데 그러니까 1차전에 준결승전에 올라갈 수 있는 그 4명 안에 특정 제가 누군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자를 집어넣기 위해서 1차 여론조사를 국민 100%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받고 있죠, 지금. 사실. 의심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왜? 당원 50%가 들어가거든요. 당원 50%. 그럼 당원들이 지금 무슨 생각 하겠어요, 여러분? 당원이 전국에 국민의힘 당원이 80만 명입니다. 민주당은 240만 명이고. 그럼 이 80만 명의 당원이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했겠어요? 당원들이? 아마 또 그 정반대일 겁니다. 정반대일 겁니다. 그럼 그 당원들이 누구를 지지하겠습니까? 안철수나 한동훈을 지지하겠습니까?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처음 보여드린 막대 그래프 한번 더 보여주시죠. 저 막대 그래프를 잘 보시면은 다음 주 화요일 저녁에 발표될 여론조사 결과를 조금이나마 추측할 수 있죠. 그리고 안철수를 찍었던 저 6%의 표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한동훈 쪽으로 가겠죠. 그죠? 한동훈 쪽으로 갈 겁니다. 한동훈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홍준표, 김문수 그 표는 나눠지겠죠. 그러면 결국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은 결승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결승전 갈 사람은 홍준표냐 김문수냐 이겁니다. 이거 지금. 결승전을 한동훈은 올라갈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큽니다. 왜? 안철수 표가 한동훈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둘 다 탄핵 찬성했으니까. 근데 홍준표냐 김문수냐 이건 이제 그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결국 적합도 조사를 하면은 홍준표가 1등, 한동훈이 2등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 그래프가 아마도 다음 주 화요일 저녁에 발표될 여론조사 결과하고 좀 유사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볼 수는 있죠. 네. 자, 그리고 또 조선일보 보도도 아침에 이게 났네요. 양자 대결할 때는 이재명이 40% 중후반이고
한덕수 30, 홍준표 29, 김문수 27, 한동훈 24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한덕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그 1%밖에 차이 안 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한덕수하고 김문수는 3%, 한덕수하고 한동훈은 6% 차이 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전략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제가 참 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선거는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 좀 기분이 안 좋아. 저 사람은 보고 있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 그렇게 해서 초이스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이재명하고 붙었을 때 맞수가 되겠다. 전략적으로 저 사람이 내 개인적으로 조금 별로 기분이 안 좋지만 저 사람을 전략적으로 밀어야만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시킬 수 있는 후보로 당선을 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저 유튜브 방송하면서 제가 댓글들 이렇게 보면요. 참 우리 자유우파, 애국우파 국민들이 마음이 참 여리시다. 이런 걸 제가 느껴요. 굉장히 마음이 여리시고 또 애국심이 투철합니다. 그런데 한 번씩 보면은 내가 저 사람 뭔가 좀 싫어. 이러면은 이 전체적인 전략이나 전술과는 상관없이 계속 비토를 넣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제가 그거 보면 참 딱합니다. 여러분 좌파들을 보십시오. 이재명이 좋아서 밀겠습니까? 여러분 좌파들도 생각이 있어요. 다. 재판을 지금 몇 개나 받습니까? 범죄 혐의가 몇 개입니까? 근데 왜 좌파들이 저렇게 밀죠? 자, 호남 지역에 이재명 지지율이 높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의 성지라고 하는 광주에 있는 유권자들이 바보입니까? 그분들도 전략적으로 생각한다고요. 이재명이 그런 범죄 혐의가 있고 재판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분들이. 하지만 왜 이재명 원톱으로 올인하겠느냐. 대선에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후보 중에 뭐 하자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뭐 우리 국회의원들 저 범죄 통계 내면 엄청난 잡범들 많잖아요. 하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자가 있지만 저 사람을 밀어야만 좌파들이 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재명이 뭐 영남 지역에 무슨 뭐 연고가 솔직히 있습니까? 안동에 살다가 뭐 어릴 때 출향해버린 건데 영남 지역에 가서 90% 가까이 표를 끌어모으고 있잖아요. 영남 지역 출신인 김경수는 진주에서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경남 도지사 했습니다. 뭐 김동연 마찬가지지만 김동연 뭐 수도권 출신이지만 그런데 왜 민주당 당원들이 저렇게 이재명을 밀까? 다 전략 전술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우파 진영의 유권자들도 좀 전략과 전술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이제는. 아, 저 사람 마음에 들어. 저 사람 뭐 거짓말 많이 한 것 같아. 그동안 저 사람 뭔가 좀 양심불량이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위 말해 전쟁으로 비유하자면 대선 전쟁에 나갔을 때 상대방 청코나 민주당이 파란색이잖아요. 청코나 이재명 선수 이 청색 글러 끼고 나오는데 여기는 홍코나 빨간 팬츠 입고 빨간 장갑 끼고 나가는데 누가 보내면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느냐. 이 전략과 전술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호불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호불호는 소위 말해서 KBS 뮤직뱅크나 가요무대 열린음악회에 나오는 그 연예인들 따라다니는 팬덤이죠. 팬덤. 그건 전략과 전술이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호불호. 지금은 어떻게 하면 이재명 민주당을 꺾을 수 있느냐. 이 전략과 전술에 집중해야 된다. 가령 내가 개인적으로는 안철수가 좋은데 전략과 전술을 봤을 때는 안철수는 나가면 질 것 같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김문수나 홍준표를 지지해야 되겠다. 또 개인적으로 내가 홍준표 성향이 좋은데 전략과 전술상 김문수를 내보내면 한덕수하고 잘 협의해서 이길 것 같다. 이러면 김문수를 지지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전략과 전술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호불호가 다 있죠. 솔직히. 사람들이 만나보면 지금 방금 사진에 영상에 떠 있는 저 네 분들, 가령 제가 장점만 이야기해 볼까요? 이 네 분의 장점. 김문수 후보. 뭔가 맑아 보이잖아, 이 사람은.
그러고 보니까 뭐 봉천동에 집 한 채밖에 없어. 그것도 국민주택으로. 아마도 저분이 대통령 하면은 뭐가 맑기 때문에 부정부패 이런 건 없을 것 같아. 그렇죠?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올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죠. 안철수 저 사람은 본인이 말한 것처럼 이과 출신이잖아요. 문과 출신이 아닙니다. 안철수 장점은 뭔가 과학기술 이쪽으로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한동훈 장점은 뭡니까? 생물학 쪽으로 젊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네 분 중에 장점이 그거 아니에요? 한동훈의 장점이 뭡니까, 여러분? 생물학 쪽으로 젊다. 50대 초반이다. 그거 말고 뭐 있습니까, 장점이? 대통령 배신했죠. 당을 그냥 막 흔들어 놨죠. 홍준표 후보의 장점 뭡니까? 정치 오래 하셨다. 30년 경력이다. 본인이 어제 이야기하던데요. 선출직으로만 8번 됐다. 그래서 자기는 봉사하려고 한다. 뭐 이런 장점들이 있답니다. 단점 이야기하면 끝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재명 민주당을 꺾으려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밀어야 되느냐. 이게 전략적인 선택이라 이겁니다. 자, 문화일보. 어제 그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 83%가 한덕수와 대선 후보 단일화해라. 이런 여론입니다. 이 여론이, 이게 이제 석간신문 보도인데, 뭐, 홍준표 후보가 어제 이거 치고 나온 거죠. 그래서 어제 홍준표 후보가 이거, 한덕수 단일화 치고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젠다를 자기가 선점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퍼블릭 기사 한번 볼게요. 한덕수 29일에서 5월 3일 출마 결단할 것 같다. 국힘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사이에 봤더니 한덕수 권한대행이 동선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 기사에도 나옵니다만은 평택 미군기지 한미연합사령부 방문. 거의 국가 원수급이죠. 한미사령부를 왜 갑자기 가지? 권한대행이. 지금 뭐 안보 위기 상황도 아닌데. 그죠? 한미동맹을 이야기한 거죠. 한미동맹. 한덕수 권한대행은 미국파잖아요. 미국파. 친미파입니다. 친미파. 그 다음 어제 오전 국회에서 12조 2천억 원 규모 추가 경정 예산안 좀 편성 협조 부탁. 이거 뭡니까? 야당에 대해서 민주당 너 나라 경제 좀 생각해라. 12조 2천억 빨리 이거 좀 찬성해달라. 들이댄 거죠. 또 오늘 아침에 지금 일제히 보도되고 있지만 지금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 가가지고 2+2 통상엔드 재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은 7월 패키지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소리냐? 7월 달에 일괄적으로 타결하자. 지금 미국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때렸어요. 25%. 그럼 현대자동차 1억짜리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입니까? 미국 가면은. 갑자기. 1억 2,500만 원 된다는 소리죠. 그럼 가격 경쟁력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럼 25%를 더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데 여기에 뭐 국방비 뭐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건 일단 좀 제외하자. 대신 7월 달에 우리가 합의를 보자. 7월 패키지. 시간 벌었죠. 지금 일단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협상을 잘한 것 같습니다. 중국요. 120%입니다. 120%. 120%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1억짜리 차 만들면 미국 가면 그게 얼마나 된다는 소리? 2억 2천. 장사 못하는 거죠. 공장 문 다 닫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이 동남아에 있는 베트남, 뭐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로 막 간다는 거 아닙니까? 전부 주문 취소해버리고. 지금 중국 샹하이 항에 미국으로 가는 컨테이너 선박들이 텅텅 비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조업이 몰락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시진핑 체제도 엄청난 위기가 온다 이거예요. 아마도 몇 달 안에 옵니다. 저거 분명히. 그러니까 미국의 관세 전쟁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한덕수 권한대행의 시대적인 운이에요. 운. 대미 통상주의자인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런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된다는 것은 이게 시대적인 운이죠. 트럼프 아니었으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이슈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대통령은 하늘이 내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홍준표 각 후보들 좀 이야기 좀 할게요. 홍준표 어제 민주당이 명태균 의혹으로 고발했습니다.
왜 고발했느냐? 돈 받았다 이 소리죠. 돈 줬다 이 소리죠. 근데 명태균이 뭐라고 했느냐? 홍준표한테 돈 받는 일이 없다. 나를 9번이나 고소한 사람을 두둔 하겠냐? 명태균이 이게 며칠 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명태균의 말에 따르면 자신은 홍준표 후보한테 돈을 직접 받은 적은 없다. 이 소리죠, 지금. 그죠? 근데 어제 민주당 연합뉴스 보면은 민주당이 홍준표 명태균 의혹 고발. 이거 왜 하는 거지? 이 정치 공세죠. 그러니까 명태균이 법정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저는 홍준표라는 사람한테 돈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야기하겠죠. 근데 민주당은 왜 홍준표 후보를 고발하죠? 정치 공세죠. 뭔가 좀 될 것 같은가? 그래서 홍준표 캠프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막 고발해버렸습니다. 어제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홍준표 한동훈 토론회가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채널A에서. 근데 이게 보면 김문수 연합뉴스 보죠. 김문수 한동훈 윤 탄핵에 제일 책임이다.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이 보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를 법무부 장관도 시켜주고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을 비상대책위원장도 시켜주고 했는데 대통령을 탄핵해버렸다. 이게 뭔 소리예요? 배신자다 이 소리죠. 근데 한동훈이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밑에 보면 아부하고 아첨하지 않고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다. 그걸 배신이라고 부르나 아버지가 불법 계엄을 해도 저는 막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니,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몇 개 보여드릴게요. 작년 12월 4일 기사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난 한동훈, 이재명 악수 장면 포착. 이거 뭐예요 이게? 뺏지도 않던 한동훈이 어떻게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서 이재명하고 악수하는 장면. 12월 4일이 무슨 날이었죠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다는 소추안이 통과된 날입니다. 그걸 성공시키고 나서 뭐가 좋다고 저 가서 이재명하고 악수하는, 저런 게 바로 배신자 행태 아닙니까? 또 뉴시스 보도 보세요. 최민희가 뭐라고 했느냐. 최근 4월 21일 날 한동훈 계엄 막았다는 주장에 최민희 구해졌더니 배엄망덕. 여기에 보면 최민희가 한 말이 나옵니다. 본회의장 입장시켜줘 구해줬더니 어디다 대고 어그로를 부리나,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장, 저 밑에 사진 보세요. 본회의장 들어가서 이재명하고 악수했던 저 사진, 즉 저기에 넣어준 게 배지 달지 않으면 본회의장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본회의장에는 국회의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동훈은 국회의원도 안 돼 어떻게 들어갔냐. 최민희가 주소 내줘서 들어갔다 이 소리죠. 저런 게 배신자 행태 아니에요? 자, 그리고 매일신문에 오늘 단독 기사가 하나 났는데 국민의힘 한동훈 명의 당원 게시판 사태 덮었다. 이게 뭐지? 이거 당 게시판 사태가 아주 심각했었잖아요. 특정인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비방했던 그런 사태가 있어가지고 당원들이 이거 뭐 진상조사하라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앞에서 집회가 벌어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덮었다는 거예요. 누가? 신의진 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 그 밑에 사진이 있습니다. 신의진, 의사 출신이죠. 이 사람이 덮었다는 거예요. 응? 셀프 사면했다. 응? 신의진은 참고로 한동훈 당시 당대표가 이 자리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당을 말이지. 당이 공당이 되어야 될 당을 그냥 사당처럼 개인 당처럼 사유화했던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로 나오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것도 국민의힘으로. 자, 어제 아시아투데이 방문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어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 와서. 대권주자 릴레이 인터뷰. 아시아투데이. 범보수 단일화 참여하지 않겠다. 어제 중요한 말을 딱 두 마디 했습니다. 이게 기사 내용에 보면 범보수 진영과의 단일화는 없다. 쐐기를 박았다. 이게 하나 있고 쭉 밑에 보면 한동훈 비판하는 게 있습니다.
한동훈은 검사로서 이명박 박근혜 잡아넣기, 이재명 체포 동의안 실패, 총선 대패, 탄핵된 정당 대표 등 이력이 화려하다. 이런 사람에게 또 속고 싶은지 묻고 싶다. 이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예를 들자면 홍준표 그 후보의 말에 따르면 이준석 개혁신당도 단일화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했죠. 그러면 국민의힘 플랫폼이 개혁신당 플랫폼보다는 좀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큰 집이죠, 큰 집. 작은 집에서 협상할 때 큰 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처음부터 협상합시다 이렇게 안 하죠. 우리 협상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벼랑 끝 전술이라고, 영어로 브링크맨십이라고 합니다. 자기 몸값을 이렇게 올리죠. 그리고 시간이 다 되었을 때 협상할 수 있다는 사인을 주죠. 근데 사인을 이미 줬습니다. 왜? 한동훈을 비판하잖아요. 이준석은 한동훈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왜냐? 한동훈은 50대 초반, 이준석은 지금 40대 초반입니까?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으로 젊은 사람들끼리이기 때문에 미래의 경쟁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입장에서는 한동훈을 제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죠. 앞으로 본인이 대통령 나가고 싶으면. 그래서 한동훈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즉 홍준표 후보나 김문수 후보나 누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다면 결국 마지막 가면 이준석의 개혁신당도 끌어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선거에 이겨야 되니까. 한 표라도 더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어제 인터뷰가 있었고요. 어제 아시아투데이도 보도하겠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자유통일당 대표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출사표의 그 이유는 이겁니다. 기존 정치인들에게 불만이 가득 찼다. 그래서 25개 공약을 발표했는데 미국식 상하원 제로, 상원에 100명, 하원에 200명. 미국은 여러분 상원 의원은 6년, 하원 의원은 2년입니다. 2년. 그러니까 하원 의원은 2년마다 바뀌는데 그래서 굉장히 조금 거칠거나 급진적인 의원들이 있어요. 특히 민주당에. 근데 상원은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하원 의원 하다가 정치 경력이 쌓아서 상원이 됩니다. 상원에서는 외교, 국방, 통일, 안보 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요. 그래서 상원 의원들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미국의 대외 국익과 관련되는 데에서는 똑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이거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부러운 제도죠. 그리고 공수처 해산하겠다. 국회 해산하고 재선거 실시하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계승하겠다. 중앙선관위를 해체하고 재구성하겠다. 사전투표 폐지하겠다. 대만식 현장투표, 현장개표 도입을 하겠다. 간첩죄 엄벌하겠다. 국정원 기능 재정비하겠다. 반국가 세력 척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약을 내놨습니다. 저는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유통일당은 좌파 정당 아닙니다, 여러분. 고영주 변호사가 있는 자유민주당 좌파 정당 아닙니다. 조원진의 우리공화당 좌파 정당 아닙니다. 강경 우파 정당이죠. 자, 그럼 국민의힘은 좌파 정당이냐? 좌파 정당 아니죠. 우리나라의 좌파 정당은 민주당, 진보당, 급진 좌파죠, 진보당은. 왜? 경기 동부연합, 김일성 주체사당 믿는 사람들 상당 부분 있다고 보여지죠. 그런 것 때문에 정당이 해산됐던 통진당의 후신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자, 그래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할 일은 자유통일당이나 자유민주당이나 우리공화당이나 이런 소위 말해서 4촌, 6촌, 8촌 정당과 전략적 제휴, 스트래티직 얼라이언스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표가 늘어납니다. 어줍잖은 중도 확장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자기들 4촌, 6촌, 8촌부터 잘 지키라 이 말입니다. 그게 기본이죠. 그게 기본. 그게 기본이자 그게 시작입니다. 이건 안 하고 자기 4촌, 6촌, 8촌은 제대로 챙기지도 않고 이름도 절도 모르는 남한테 가서 우리 잘 지냅시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경계하죠. 그 표가 되겠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광훈 목사님의 이 대선 출마 소식도 전해드리는 겁니다. 만나야 됩니다. 나중에는. 자, 그런데 이 정치철이 되면 이제 철새들도 설치죠. 여기 보세요.
중앙일보 보도 보면은 보수 권오을 이재명 캠프 합류. 이재명 측근들이 가서 이 연합뉴스 괜찮아요. 예. 뭐 찾아서 설득했다. 아니 이 권오을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밑에 사진이 나옵니다. 안동 출신인데 바른정당 유승민하고 바른정당 만들어서 최고위원도 했어요. 15대 때부터 한나라당 뭐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4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보수 정당에. 그랬던 사람이 지금 이재명 캠프에 가서 일을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예? 미국 같으면 공화당에서 사선 의원 한 사람이 민주당 가서 국회의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국 같으면 보수당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이 노동당 가서 국회의원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철새입니다, 철새. 철새. 뭐 한 자리 뭐 보장을 받았든지. 응? 여기 보면 뉴데일리 보도도 이런 게 있죠. 우파 인사 영입 원하는 이재명. 정책 우클립보다 확실. 왜? 사람 데리고 오는 게 정책 발표하는 것보다 더 효과 있잖아요. 여기 밑에 사진 보세요. 누가 나와요? 이현주. 대표적인 철새 정치인 아닙니까? 저런 철새 정치인들 데려다 놓고 뭘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지금?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대선이 3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이제 한 달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어제 한덕수 후보가 나오면 원샷 경선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을 하자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한덕수 단일화 후보와 단일화에 부정적이었던 한동훈, 안철수까지 한덕수하고 단일화하겠다고 지지 선언해버렸습니다. 이슈가 확 바뀐 거죠.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중후반부로 가고 있는데 어제 홍준표 후보의 한덕수와 원샷 경선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물꼬를 텄습니다. 이제. 그래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4명 모두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하게 되면 협상을 해서 단일화 협상을 하겠다고 여론이 형성된 겁니다. 잘 된 거죠. 결론적으로. 그 물꼬를 누가 텄다? 홍준표가 텄다. 어제 정치권 톱 뉴스가 그거였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편히 쉬십시오. 고맙습니다.